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보고 계시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당연히 SBS 중계를 보실 거고. 네, 월드컵은 SBS. 네. 해설은 누군지는 아세요 혹시? 박지성입니다. 아, 보시는구나. 네. 뭐 어떤 안 네. 때문에라고 하는 유행어를 낳고 예, 그거를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지금. 빼박 효과. 네. 빼박 효과. 근데 배성재 박지성 효과. 네, 빼박 방송을 하다 보면 좋습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또 용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네,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예. 그런 표현들 잘 쓰게 돼요. 예, 사실 왜냐하면 뭐 일정 부분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과장이 되지 않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저는 이제 이영표 선수를 원래 좋아했었고 네,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수치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040 세대 시청률이 네. 최근 들어서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박지성 해설위원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축구를 좀 좋아하고 잘 아는 분들이 이제는 박지성 그 전 선수의 예. 해설위원의 이 해설을 좀 이제 경청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오늘 좀 편파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편파 방송 많이 합니다. 3예로 좀 분석을 드리면은 예. 안정환 해설위원은 예능 같아요. 그다음 예능. 근데 또 이 문어 뭐 이영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예측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하면은 이영표. 근데 우리 박지성 해설위원은 저는 예술이다. 예술. 그러니까 역시 축구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가지고 독일로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로 보내드려야 된다. 아이, 참. 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로 떠났죠. 토요일 밤 독일을 이긴 멕시코와 2차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기장 현장에 저 경기를 참관할 것 같습니다. 2차전 한번 예측들 한번 해보시죠. 멕시코 지난번 경기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유, 말 거의 못하죠. 농구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스피드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응원을 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카메라에 많이 잡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좀 민망한 뭐 상황이 장면이 잡히면은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약간 이제 그럴 텐데 보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더 그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상당히 이제 강팀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어쨌든 좀 보고 나서 뭐 아쉬움이라든가 좀 기분이 이상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예.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압력이에요, 사실. 누가 하나 머리 하나 깨지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네. 무슨 뭐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모든 땀을 쏟는 모습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2대0 승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멕시코가요? 첫 골은 손흥민 선수. 아 멕시코가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은 이승우 선수가 이름이 벌써 이승입니다. 이승우. 저는 가능하고 일단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만 손까지 쓸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첫 골 가능한데 저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거든요.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금 전 세계 지지율 높은 국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광 효과, 고공 사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대0 승리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겠지만 네. 골이에요. 네. 이택수 대표님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저는 무실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실점은 적어도 1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얼마나 골을 넣느냐인데 예. 이제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2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대1이 항상 무슨 대기할 때 보면 제일 안전한 수치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선거나 이제 정치 얘기할 때도 하는데요. 예. 이 스포츠 네. 과거 전쟁의 이제 현대판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백병전이죠. 백병전. 예. 그래서 선거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그러네. 속성을 사실 스포츠 갖고 있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반감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약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스포츠 열리는 기간 동안에 약간 좀 흥분해서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이 있죠. 예. 또 그 실제로 뭐 대통령 지지도가 예. 과거 월드컵 경기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한 2~3% 상승했던 기분 경험이 좋은 김에. 네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에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지난 스웨덴전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정착이 힘드네. 이제 월드컵까지 신경 써야 되네요, 진짜. 네. 혹시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된 여론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15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651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했고요. 예. 우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서 자동 응답 홍룡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네. 한국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6강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가 37.7%였고요. 16강 진출할 거다라고 네. 본 거죠. 네, 최소 16강 혹은 8강, 4강 혹은 뭐 결승까지 간다는 의견이 합쳐서 37.7%. 네. 16강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54.7%. 대략 한 17% 가량 부정적 전망이 많았는데 예. 그래도 기대 섞인 긍정적 전망이 10명 중에 4명 가까이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게 네. 과거 월드컵 때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진 거겠죠? 낮은 네. 겁니다. 한국갤럽이 과거에도 계속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16강 진출 예상 94%였거든요. 94%요. 남아공 2010년 월드컵에는 79%,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2014년도에는 81%였는데, 네. 이게 좀 이게 떨어진 정도가 예. 아니구나. 낮춰지고, 그다음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이제 처음에는 81%였는데 평가전 뭐 성적 사실 좋지 않아서 네. 나중엔 4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37%니까 역대 월드컵 이제 앞두고 이런 전망에서는 사실 가장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진표를 보고 이렇게 직감하는 능력이 평가하는 능력이 사실은 많이 높아진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평가전도 또 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워낙 또 강호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가대표팀이 이 월드컵까지 오기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슈틸리케 감독에서 이제 신태용 감독으로 넘어가는 것도 신태용 감독이 이 스웨덴전을 앞두고 자꾸만 트릭이 있다. 그런데 결국 트릭이 뭐였는지는 점점점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 독일 또 네. 스웨덴 또 멕시코 이 상대 팀이 상당히 또 이 세계 랭킹도 높은 팀인데다 이 그 벽을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축구 대표팀의 역량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좀 현실적인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상으로 참 이거 월드컵을 여론조사로 보는 거는 참 조금 뭐랄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이 누군지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네. 지난 한국 갤럽이 예. 지난 4월 16일, 17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5월 16일, 17일입니다. 1,004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는데요.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아까 배종찬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38%로 1위였고요. 그다음이 이승우, 네. 기성용 11%, 그다음이 구자철, 황희찬, 김신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 조사를 해보면요. 예. 과거에도 비슷한 조사들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선수 그리고 공격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뭐 자연스럽게 쉽지는 않겠지만 수비수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난은 또 수비수에게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장현수 선수, 김영건, 이용 또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이번에 완전 스타 탄생이 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한국판 대해야다.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뭐 찰그머리 손, 금이 손을 넘어서는 찰그머리 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수비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박수 많이 보내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는 점. 근데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김민우 선수가 페널티킥에 이 허용 빌미가 되는 반칙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비난이 쏟아져요. 댓글에서. 그거는 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공은 둥글고 네. 축구라는 게 무슨 뭐 1대1로 뭐 격투기 하듯이 하는 네. 것도 아니고 아니 공이 왔고 들어갈 뻔한 공을 막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에 공을 막지 못한 선수, 그 전전에 막지 못한 네. 선수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뭐 안타깝죠.
막 김민호 선수 울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우는 모습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멕시코전에서 뭐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다른 해주셔야죠. 팀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준 선수가 뭐 골인 도는 나라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무슨 나비 효과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사의 제목을 무슨 나비 효과를 누가 뭘 잘못해서 네. 누가 부상하고 네, 김민호가 들어오고 이거는 전 좀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월드컵 멕시코전 지금 예상하신 대로 2대1 또는 2대0으로 이길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꼭 한 말씀만 더. 월드컵은 SBS. 네. 혹시 다음 월드컵 때쯤 한번 잘했죠? 해설에 직접 참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다음 월드컵 때쯤 해설에 참여하실 생각은 그거 없으세요? 정말 제가 뭐 인생 이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한번 좀 예.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사실은 여론의 의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데 제주도에 그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 이게 느닷없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이 이택수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 20일 어제였는데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 방법은 같았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반대 의견이 49.1%, 찬성 의견이 39%, 대략 10%포인트가량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요. 지난해 이제 42명의 예멘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올해만 500명이 넘는 네. 13배 넘는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뉴스들도 전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뭐 성폭력 같은 것도 네, 우려가 네.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범죄 집단 취급하고 뭐 네, 이런 그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2배가량 반대 의견이 높아서 20대 우려가 많았고 유일하게 40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요. 5, 60대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념별로는 진보층만 팽팽했고 보수층하고 중도층은 또 반대 의견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죠. 지난 13일에 예,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그게 한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넘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렇게 올라간 됐더라고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청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냐, 일자리를 찾아온 이제 가짜 난민 가능성도 있다. 또 난민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뭐 지원받을 사람들 못 받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 난민들에 의한 이제 범죄 가능성, 방금 말씀하신 범죄 발생 가능성, 이런 세 가지 근거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것인데 상당히 어쨌든 이게 논란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 난민법이 이제 지금 92년인가요? 난민 협약에 예. 가입을 해서 이제 2013년에 난민법이 개정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5년 더 지난 거잖아요. 지난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어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없었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좀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혐오 뭐 이런 인식 이제 갖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고정관념이 지금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논의가 좀 먼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난민 오면은 뭐 다 난민이 되거나 또는 정부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2% 뭐 예. 이제 하고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또 정부 지원 받는 사람은 더 적고 한 것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논의가 좀 이루어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 보면 20대 30대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궁금하네요. 네. 20대, 30대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느 세대들보다 뭐 국제적인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네. 이런 것들 또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런 반대는 뭘까요? 일자리 네. 문제인가요? 원인을 보게 되면은 20대 30대들 그러니까
또 50대 후반 60세 이상의 여론은 달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20대 30대들이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난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그렇지 그렇죠.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대 30대와 50대 후반 60세 이상이 정정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정보들이 이슬람 혐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 난민들이 사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난민이 되는 이유는 이 자기 나라에서 지금 동족 이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아파, 그렇죠. 수니파, 북예멘, 남예멘에서. 그런데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멘에서 출발해서 이 저가 항공을 통해서 한국까지 기착이 가능하거든요. 기착이 가능한데 중간 경유지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행기 값이 제일 싼 게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무비자에서 예멘을 제외해 놨거든요. 이 사태가 발생하니까. 예, 근데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요. 예. 그런데 여기서 김성준 의원께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이 SBS의 미래 전략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성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난민이 이민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난민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론 조사를 해서든 우리가 과연 열린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이슬람 혐오, 잠재적인 테러 때문에 차단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예요. 예, 마치 이 사람들이 이 범죄자인 마냥 취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윤영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난민법에 의해서 일정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세금이 전폭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돼서 수급되는 대상자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정확한 팩트가 전달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과거에 8시 뉴스 진행을 할 때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지 않냐. 우리 사회가 진짜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 다문화 가정이 다양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왕따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지지하는 의견을 SNS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가지로 욕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유의 상당수가 지금 방금 배정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의 영향을 대중이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일종의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 다양성을 포기하고서는 우리 정말 미래가 없죠.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미국에서 있었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가 또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뭐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남북 관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북한 거주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넘어와서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될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을 건전하게 사실은 해법들을 좀 마련해 놓지 않게 되면 사실 이거 대단한 뭐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번 매우 어쨌든 뭐 논의가 뭐 이 논의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이 기회에 어쨌든 이 부분 좀 풍부하게 논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조만간 시사전망대에서 대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네, 대찬성입니다. 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일주일 좀 더 지났죠? 자유한국당 정말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 변화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크릿행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네. 조사 방법은 같았고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거 선거 끝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주에 대통령실과 함께 소폭 하락했습니다. 53.6%였고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한국당 지지율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0.2% 포인트 빠진 17.4%였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그 대구 영북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2.6, 한국당이 20.9.
지금 한 절반 가까이. 그게 왜 아쉬우세요,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빙의 감사드립니다. 되셨군요. 빙의 되셨어. 네, 아무튼 그 민주당은 지금 그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이제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장관이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얘기가 있는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는 좀 약세를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17%에 또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원내 것이고요. 2당이 17.4%에서 더 빠지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건 거의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지지율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 전에 좀 약세를 보일 때는 10% 초반까지 있었는데 예. 지방선거 대패했는데도 이렇게 안 빠진다는 거는 그래도 고정적인 보수층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 것 같고요. 정의당이 7.9%로 1%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3위를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더 빠져서 5.2%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맑은 상태고 다른 정당들은 조금 소폭 크림. 하락한 양상을 크림 보이고 정도 있습니다. 상태구나. 기상 캐스트시군요. 혹시 녹색당 안 나왔습니까? 녹색당? 녹색당까지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 기타 정당으로 묶여 있고요. 예. 민주평화당이 2.7%까지 나타났습니다. 2.7%. 녹색당 말씀하셨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꼭 짚고 넘어갔으면 했던 부분이 예.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나왔던 네. 녹색당 신지혜 후보가 후보. 4위했죠. 1.7%. 네. 뭐 득표는 많지 않았지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럼요. 화제 인물이 되고 네.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녹색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네라는 그런 이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만큼 당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이 대구에서의 지지율, 경북에서의 지지율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영 센터장, 배정찬 본부장, 이택수 대표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광 효과, 고공 사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대0 승리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예능 프로그램인지 알겠습니다. 네. 꼴이에요. 네. 이택수 대표님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저는 무실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실점은 한 적어도 1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얼마나 골을 넣느냐인데 예. 이제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2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2대1이 항상 무슨 대기할 때 보면 제일 안전한 수치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선거나 이제 정치 얘기할 때도 하는데요. 예. 이 스포츠 네. 과거 전쟁의 이제 현대판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백병전이죠. 백병전. 그래서 선거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그러네. 속성을 사실 스포츠 갖고 있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반감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약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스포츠 열리는 기간 동안에 약간 좀 흥분해서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이 있죠. 예. 또 실제로 뭐 대통령 지지도가 예. 과거 월드컵 경기 보면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한 2~3% 상승했던 기분 좋은 김에. 네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이번 주에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지난 스웨덴전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정치하기 힘드네. 이제 월드컵까지 신경 써야 되네요, 진짜. 네. 혹시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된 여론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15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651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서 자동 응답 홍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네. 한국 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기대와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6강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가 37.7%였고요. 16강 진출할 거다라고 네. 본 거죠. 네, 최소 16강 혹은 8강, 4강 혹은 뭐 결승까지 간다는 의견이 합쳐서 37.7%. 네. 16강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한 분들이 54.7%. 대략 한 17% 포인트 가량 부정적 전망이 많았는데 예. 그래도 기대 섞인 긍정적 전망이 10명 중에 4명 가까이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게 네. 과거 월드컵 때와 비교하면 조금 떨어진 거겠죠? 낮은 네. 겁니다. 한국갤럽이 과거에도 계속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16강 진출 예상 94%였거든요. 94%요. 남아공 2010년 월드컵에는 79%,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2014년도에는 81%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좀 이게 떨어진 정도가 아니구나. 낮춰지고, 그다음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이제 처음에는 81%였는데 평가전
뭐 성적 사실 좋지 않아서 네. 나중에 4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37%니까 역대 월드컵 이제 앞두고 이런 전망에서는 사실 가장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진표를 보고 이렇게 직감하는 능력이 평가하는 능력이 사실은 많이 높아진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평가전도 또 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워낙 또 강호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국가대표팀이 이 월드컵까지 오기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슈틸리케 감독에서 이제 신태용 감독으로 넘어가는 것도 신태용 감독이 이 스웨덴전을 앞두고 자꾸만 트릭이 있다. 그런데 결국 트릭이 뭐였는지는 점점점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 독일 또 네. 스웨덴 또 멕시코 이 상대 팀이 상당히 또 이 세계 랭킹도 높은 팀인데다 이 그 벽을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축구 대표팀의 역량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좀 현실적인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상으로 참 이거 월드컵을 여론조사로 보는 거는 참 조금 뭐랄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이 누군지는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네. 지난 한국 갤럽이 예. 지난 4월 16일, 17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5월 16일, 17일입니다. 1,004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아까 배종찬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38%로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승우, 네. 기성용 11%, 그다음에 구자철, 황희찬, 김신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 조사를 해보면요. 예. 과거에도 비슷한 조사들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선수 그리고 공격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뭐 자연스럽게 쉽지는 않겠지만 수비수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난은 또 수비수에게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장현수 선수, 김영건, 이용 또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이번에 완전 스타 탄생이 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한국판 대해야다.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뭐 찰그머리 손, 금이 손을 넘어서는 찰그머리 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이 수비 선수들에 대해서 좀 박수 많이 보내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는 점. 근데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김민우 선수가 페널티킥에 이 허용 빌미가 되는 반칙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비난이 쏟아져요. 댓글에서. 그거는 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공은 둥글고 네. 축구라는 게 무슨 뭐 1대1로 뭐 격투기 하듯이 하는 네. 것도 아니고 아니 공이 왔고 들어갈 뻔한 공을 막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에 공을 막지 못한 선수, 그 전전에 막지 못한 네. 선수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뭐 안타깝죠. 막 김민호 선수 울고 화이팅입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우는 모습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문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로 떠났죠. 토요일 밤 자정 독일을 이긴 멕시코와 2차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 경기장 현장에 저 경기를 참관할 것 같습니다. 2차전 한번 예측들 한번 해보시죠. 멕시코 지난번 경기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거의 못하죠. 농구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스피드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응원을 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에서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카메라에 많이 잡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좀 민망한 뭐 상황이 장면이 잡히면은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약간 이제 그럴 텐데 보고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더 그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상당히 이제 강팀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어쨌든 좀 보고 나서 뭐 아쉬움이라든가 좀 기분이 이상한 감정이 남지 않도록 예. 좀 선전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압력이에요, 사실. 누가 하나 머리 하나 깨지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네. 무슨 뭐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모든 땀을 쏟는 모습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2대0 승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멕시코가요? 첫 골은 손흥민 선수. 멕시코가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은 이승우 선수가 이름이 벌써 이승입니다. 이승우. 저는 가능하고 일단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만 손까지 쓸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첫 골 가능한데 저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을 하거든요.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금 전 세계 지지율 높은.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보고 계시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당연히 SBS 중계를 보실 거고. 네. 월드컵은 SBS. 네. 해설은 누군지는 아세요 혹시? 박지성입니다. 아, 보시는구나. 뭐 어떤 안 네. 때문에라고 하는 유행어를 낳고 예, 그걸 안 하려고 애쓰고 있는 지금. 빼박 효과. 네. 빼박 효과. 근데 배성재 박지성 효과. 네, 빼박 방송을 하다 효과. 보면 아주 어떤이라고 하는 또 용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네,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예. 그런 표현들 잘 쓰게 돼요. 아, 예, 사실 왜냐하면 뭐 일정 부분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과장이 되지 않게 얘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저는 이제 이영표 선수를 원래 좋아했었고 네, 지금도 네, 좋아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수치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040 세대의 시청률이 네. 최근 들어서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박지성 해설위원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축구를 좀 좋아하고 잘 아는 분들이 이제는 박지성 그 전 선수의 예. 해설위원의 이 해설을 좀 이제 경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오늘 좀 편파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편파 방송 많이 합니다. 3예로 좀 분석을 드리면은 예. 안정환 해설위원은 예능 같아요. 그다음 예능. 근데 또 이 문어 뭐 이영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예측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하면은 이영표. 근데 우리 박지성 해설위원은 저는 예술이다. 예술. 그러니까 역시 축구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가지고 독일로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로